네, 우리는 주말마다 차가운 아스팔트로 계속 나가서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복귀 희망한다. 대통령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외쳤었죠. 그리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헌법재판소가 곧 판결을 하겠다고 4일 외쳤습니다. 관련 주제로 패널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대규 변호사 그리고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외치셨던 저희 특별히 모셨습니다. 전한길 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아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강사님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기각이에요, 각하예요? 그리고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각하 그리고 기각을 주장했었고 그 예상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40역 임명을 그렇게 요구했는 걸로 보아 5대 3이나 4대 4 그러니까 4대 4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더라고요. 4월 4일이고 4대 4. 헌법재판관분들께서는 결정은 그 날짜를 염두에 두고 했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운명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강사로서 4월 4일 4대 4. 왜냐하면 비상기업 선포가 1, 2, 3이었거든요. 네. 12월 3일 네.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제가 다음에 가르치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4월 4일 4대 4 그렇게 아마 기억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강사님 말씀처럼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4월 4일이니까 4대 4 기각 아니겠느냐.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주문은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나올 것이고요. 저는 이제 5대 3이나 4대 4보다 한 발 더 제 생각에는 인용 의견은 한 2명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 때 당연히 8대 0으로 기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헌법재판관 중 한 분이 인용을 썼어요. 인용이 그렇죠.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정계선. 네, 정계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한 2명 정도는 인용이 나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기각 중에 약간 다소 별개의 의견으로 각하의 의견도 있다라고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민주당이 뭐 줄탄핵, 쌍탄핵 계속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 법안도 조금 추진했는데 이러한 무리수들이 헌재가 4일을 좀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의 모든 파국이 결국은 민주당에서 법치 공정 상식을 다 깨고 밀어붙인 결과 우리 자성자박이라 하죠. 네. 내가 만든 포성줄로 내가 포박이 되는 흔히 자기 눈을 자기 찌르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냐하면 돌아보면 다 그렇거든요. 네.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그 지지하는 사람들도 왜 이리 됐나. 민주당이 왜 이리 됐지? 아마 의아해 할 겁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퍼즐을 딱 하나 집어넣으면 다 맞아 들어가죠. 뭐겠습니까?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줄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 일념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일념 하나 목표 위해서 나머지 공정, 법치, 상식을 다 망가뜨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제가 지난 주말에 썼던 첫 표현으로 새 가닥 금지로 딱 끌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결국은 자성자박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되죠. 그냥 줄탄핵 누가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직무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다시 또 탄핵시키겠다. 최상무 또 탄핵시키겠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죠? 다 탄핵시키겠다. 저는 장관들 다 탄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는요 사실 행정부 마비고 국가 전복이에요. 그 실제로 내란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국민들은 반발하고 거기다가 지난 주말이었죠 아마 그 원내대표 누구죠 민주당의 박찬대. 박찬대가 뭐라 했냐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을사오직 뭐 이런 말 했거든요. 네. 이번에 탄핵을 기각시킨다면은 을사오직 그 원래 제가 썼던 표현이에요. 안 그래도 그거 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진정한 을사오적은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민주당이 보면은 저를 많이 봐요. 네. 심지어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도 저를 네. 제 영상 띄워놓고 전에 봤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 띄운 영상이 왜 그거였어요. 뭐냐 그 당시에 영상이 헌법재판소는
그 이렇게 위법사항 10가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용시킨다면 전환길이가 그 당시에 말하기를 네. 원래가 을사년이거든요. 그래서 1905년 을사년에 을사오적 이완용 이름 나오듯이 지금 을사년이가 제2의 을사오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난 뒤에 저보고 고발했거든 민주당이요.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네. 민주당이 고발했어요. 왜냐하면 내란 선동이라고 뭐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 그런데 최근에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에 거꾸로 저와 반대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불의하고 위법사항 10가지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 심리 과정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정상식 법칙을 다 깬 상태에서 대통령을 탄핵 인용 파면한다면 이것은 법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래서 제2의 을사오직이 될 것이다 해서 그때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때도 40여 임명을 막 요구할 때였거든. 합의 네. 닿습니다. 그 네. 을사오직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박찬대 원내대표님 지난 주말에 반대편에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만약 이대로 그 기각한다면은 을사삼직이죠. 네. 을사삼직이 되겠죠. 6명이 만약에 기각하고 그죠? 6명이서 기각하고 그렇게 되면 기각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어쨌든 을사오직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에 듣죠. 왜냐하면 전한길 같은 사람의 목소리와 야당 그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 목소리는 또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헌법재판관이라면 뭐지? 뭐 내가 법치와 헌법에 따라 내가 만약 기각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기각시킨 다음에 나를 을사오적이라 한다고? 이런 거는 완전 빡 도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완전 모욕적이고 또 네. 용서받지 못할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또 다시 자성자박 또 다시 있잖아요. 민주당이 지나치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하여튼 그렇게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오전 11시에 금요일 선고를 공지했잖아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래요? 비춰봤을 때. 네. 일단 첫 번째는 금요일 선고를 하려면 수요일 날 공지를 해야 돼요. 항상 공지는 원래요? 이틀 전에 했어요. 그렇구나. 지난번 대통령 양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네. 한덕수 총리 때도 그랬고 최재해 감사원장 때도 안 그랬고 그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이틀 전에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공지를 하면서 오후 5시 이후에 합니다. 오후 5시 이후에 공지를 해서 그 다음에 밤새 이제 해석을 하고 다음날 헌법재판소 공보관들이 힘들지 않게 오후 5시에 던지고 나서 퇴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침 10시쯤에 공지가 미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 오늘 줄탄핵, 총탄핵에 대해서 아예 그 본회의 안건을 올리던가 맞아요. 그걸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적당히 해야지. 지금 탄핵을 지금 몇 번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무슨 총탄핵이야. 국무회의를 왜 마비시키는 거야. 이건 야 공지사항부터 빨리 알려. 빨리 선고기부터 알려. 총탄핵 못 들어가게. 그래서 선고기를 알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전한길 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을사오적 주말 발언에 대해서 네. 헌법재판관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극대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한평생 법복을 입으면서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오는 분들인데 우리를 을사오적이라 그래?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 흔들리지 않겠다. 공지 빨리 하겠다. 그 공지 빨리 하고 선고 길부터 정해줘라 라는 것이고 평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오늘도 평의를 하는데 거의 마무리가 돼서 결정문 작성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선고기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평의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줄탄핵을 막겠다 하나가 있고 을사오적 이런 발언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도 민주당의 행태에 좀 피곤한 거 아니냐 피곤한 이런 거죠. 목소리들도 네, 있었어요. 그럼요. 결국 네. 민주당이 또 좀 당긴 거죠. 너무 그죠 무리 횟수를 두다가 결국은 네. 또 그래 됐네. 예, 그죠? 자승자박한 겁니다. 자승자박이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헌재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5대 3이냐 아니면 네. 뭐 8대 0이냐 뭐 말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까지도 침묵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네. 갑자기 하루 만에 저희가 어제 어. 방송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루 만에 선고기일을 4일로 잡는다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면 이미 그러니까 편결은 하진 않았지만 평의 중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해놓고 아 민주당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빨리 그냥 던져버리자.
이거 아니냐는 그거 목소리 두 있거든요. 가지랑 한 가지 잠깐 가미를 하자면 지난주 말부터 이재명 선거 이후에 지난주 말부터 SBS가 먼저 신호탄으로 5대3을 기사 제목 박스로 썼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국일보가 또 썼어요. 네. 헌재 뒷얘기 뭐 이러면서 네. 사실 헌법재판소의 뒷얘기는 우리 정치권이나 여의도에서는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 밭이라는 정보로 돌았는데 그거를 레고시미디에서 쓰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선고 빨리 안 하면 더 혼란이 가중되겠다. 이제 미디어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쓰는구나. 다음 주에 합시다.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거는 네.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뭐냐면은 더 국정 혼란이 오기 전에 줄 탄핵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네, 나라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그 뭐라 하죠?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덧붙여서 제가 전에 을사오직이라 했는가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을사오직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려진 거잖아. 제가 네. 새로운 걸 주장은 아니고 문영배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미선 주식 문제라든가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대통령 그 탄핵 주장하는 사람이고 정계선 역시 남편이 그 황필규 변호사가 대통령 또 탄핵 뭐 반대 주장하는 사람이고 정정미 그 재판관은 또 국적에 대해서 있잖아요. 주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마은혁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그래서 저는 네. 납득이 되도록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불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법한 상황이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는데 금방 우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는 그분들은 네. 사실은 제가 알기로 김복형 그 우리 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네. 올곧은 분으로 이렇게요. 재산도 한평생 법관인데 네. 재산이 8억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신고가. 네. 그럼 집도 샀는데 집값도 안 오른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네, 네. 그런 분은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저도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헌법재판관들 그다음 많은 판사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일평생 동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그 법복 입은 자존감, 네. 명예 지키려고 그리고 진짜 판결문 제대로 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만은 네. 네. 최근에 와서 진짜 어이없는 예를 들면 이재명 그 2심 선고했는 분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사진 확대했는데 그걸 조작이라 하고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네. 그런 판사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진짜 너무 불이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 이런 거 보면은 그 몇몇 사람이 지금까지 많은 김복현 같은 존경받을 만한 이런 그 재판관들의 명예와 신뢰를 최근에 와서 다 떨어뜨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김복형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해주고 또 이런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오늘 그 저희 전한길 강사님 특별히 모셨으니까 저희 지금 전한길 강사님 오셔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전한길 강사님 관련해서 댓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보니까 그 전쌤의 명언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꽃보다 한길 당신 덕분에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보수를 올바르게 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전한길 강사님 나온다고 그 예고편으로 이제 썸네일을 올렸더니 네. 벌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한길쌤 한길쌤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예, 어떤 효과가 있으셨냐면 저희가 사실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정치권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렇죠. 정치권이 한 2, 3주 안에 논리를 만들었어요. 네. 일요일에 해서 계엄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 이제 직업이 전한길 강사님은 다른 사람들께 이해를 시켜주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해를 시켜주는 직업이 아니라 자기 혼자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이 약합니다. 근데 말로 하는 정치인데 말로 설득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네. 강사님께서 딱 그 기준을 잡아주시니까 이게 설득이 돼서 그 다음부터 지지율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